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발화량이라는 게 많은 문장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발화라는 게 언어로 사람이 말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양이 많아야 된다, 이거는 맞아요. 레벨에 따라 가지고요. 내가 IL만 있으면 된다, IM1만 있으면 된다 했는데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해야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돼요. 답변 길이가 IL 같은 경우에 하나당 10초 미만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질문의 답변이 다 그러면 좀 그러겠지만 짧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치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IM2에서 AL을 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답변 시간은 하나당 그래도 1분은 가지고 가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려면은 상당한 발화량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장들을 암기를 한 후에 여러분들의 실력 문장도 집어넣어서 일단 부피를 키워주는 거예요. 두 번째, 발화량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말하다가 끊기는데 시간이 조금 남고 안 끊기는 것이 나을까요? 말하다가 끊기는데 라는 이 말이 혹시 말을 하다가 퍼즈가 생기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 있잖아요. Yes, I usually go to a park and 이런 식으로 끊기는 거냐? 이건 굉장히 완전 쥐약, 큰일 나요. 갭이 많아지거나 퍼즈가 많아지면은 많아질수록 등급은 계속 다운이 됩니다. 왜냐면 채점자들은 한 문제만 듣고서는 이 사람의 점수를 판단하지는 않아요. 유형별로 들어요. 묘사 유형이 몇 개가 있을 거니까 그 묘사를 다 들어보고 판단했을 때 요거는 이 사람이 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나쁘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한두 문제 정도는 상당히 짧게 답변을 하거나 이러고 그 나머지는 좀 잘했어요. 그러면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발화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으니까 매 문제마다 그렇게 발화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도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말하다가 자꾸 끊긴다 이럴 바에는 진짜 시간 조금 남겨두고 끊는 게 낫죠. 그리고 이 시간이 좀 남는다라는 게 자신이 생각한 내가 이 정도 길이의 답변은 해줘야 되는데 라는 거에 대한 못 미침인 거잖아요. 괜찮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어떤 강사분은 감정을 크게 하고 오버해서 이야기하라 하고 어떤 강사분은 오버하면 마이너스라고 하고 어떻게 되나요? 특히 롤플레이에서요. 일단 롤플레이라는 유형 자체가 내가 어딘가에 전화를 해서 1인 2역을 하는 거는 아니고 네, 안녕하세요, 저 뭐 물어볼 거 있는데요, 그거 있나요? 저거 있나요? 이거는 있나요? 이건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나 혼자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감정이 들어갈 거고, 여기서 좀 오버를 해서 얘기를 하라 그러는 건 그냥 Hi there, hello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hi 이렇게 진짜 내가 전화를 하고 누군가와 말하고 있다라는 투로 하라는 거지, 여기서 진짜 막 우리가 할리우드급 액션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오버를 많이 하면 점수를 주고 안 하면 점수를 안 준다라는 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걸 그 강사들이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감정을 넣으라는 거에는 동의해요. 비단 롤플레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이라는 중요한 문제들을 얘기할 때 내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I was sad, I was really happy 이렇게 내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막 미간이 찌푸러지거나 어깨가 올라가거나 이랬잖아요. 그렇게 오버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또 오버 질문인데요. 오버 연기를 해야 AL 받을 수 있다고 배웠는데 평소에 영혼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오픽 적고 다른 시험 준비하는 게 영리한 걸까요? 오버에 대해서 좀 잘못 정보를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평소 영혼이 없다라는 거 이해하고요. 오버를 해라, 하지 말아라,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보다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답변 수준이 내가 생각하는 한국어와 똑같은 수준으로 영어를 말할 수 없다면 내가 생각하는 한국어의 수준을 낮춰야 되겠잖아요. 내 낮춰진 한국어를 듣는 대상이 에바가 아니라 나의 아들, 딸, 조카, 어떤 조카? 어떤 아들, 딸? 유치원생. 대상을 유치원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필요한 부분만 전달하는 성인과의 대화 말고 유치원생한테 얘기해 주듯이 해변을 묘사해 보세요 할 때, 여러분들 유치원 조카한테 얘기할 때 해변에 가면 엄청 아름다워, 물이 수정같이 맑아, 난 그래서 거기 가면 너무 행복해,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픽 포기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요즘 오픽 공학적으로 질문을 피벗해서 질문의 정확한 답변보다 조금 틀어서 준비한 답변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피봇이라는 말을 쓰셨네요. 여러분 피봇이라는 말 아시나요? 왜 농구할 때 한 발로 지탱하고 또 다른 발로 무엇을 할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할까? 이렇게 회전을 하는 그런 동작이거든요. 패스를 해줄까? 내가 슛을 할까? 뭐 이러한 것들이잖아요. 내 한 발은 주축이 되는 거는 있다란 얘기예요. 즉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질문을 피봇해서 질문의 정확한 답변보다 조금 틀어서 준비한 답변, 약간 이거는 조금은 애매하게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기억에 나는 해외여행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생각이 나는 해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틀어서 미안한데 나는 해외 경험은 없는데 집에서 재밌게 놀았던 경험을 얘기해 줄게, 이렇게 틀어서 답변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요 면접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틀어서 답변을 하면 면접관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겠죠. 만약에 물어보신 이 틀어서가 그렇게 틀어서라면은 저는 그거는 비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이나 여러 가지 묘사에서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개방 공간에서의 경험, 독립 공간에서의 경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집 경험 얘기해봐, 집 휴가 경험 얘기해봐 하면 독립공간 경험 쓰면 되고, 해외여행 경험 얘기해봐, 봉원 경험, 조깅 경험 뭐 이런 거 얘기해봐 하면 다 개방 공간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녀석들 유튜브나 아니면 진짜 녀석들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주세요. 이러한 질문을 내가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가? 구체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글이나 아니면 유선이나 뭐 영상을 통해서나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릴게요.